잼카에 동승했습니다. 네. 굉장히 낯선 환경인데요. 지금부터 저희가 이재명 후보 직접 만나 뵙고 대통령 선거 D-3 현재 마음 어떠신지 직접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 지금 나오신 시민들도 막 만나고 계시는데요. 예, 한 분 한 분 그 유권자들 향해서 인사하시면서 저희가 이주 노동자들도 상당히 반갑게 맞이하고 있네요.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며칠 됐죠? 아니 근데 이렇게 대면 인터뷰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2017년 이후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창업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는 없었죠. 그때는 그냥 기자였죠. 예. 이 잼카가 상당히 굉장히 특별한 차량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때 개업 때 이 차에서 방송을 그렇죠. 하셨죠. 이 차는 집에 쓰는 이제 개인 그 승용차. 승용차에서. 승용차고. 예. 그때 좀 어떤 마음이셨어요? 뭐 갔다 이제 못 들어올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 들고. 근데 이 잼카에서 동승 라이브 정치인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죠. 얼마 만에 동승 라이브입니까? 대통령 선거 캠페인 시작하고 처음이죠. 처음. 네. 영광입니다. 하루에 이 차에 한 몇 시간 정도 오세요? 거의 차에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차 타고 유세하고 모임하거나 뭐 면담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다 계속 차에 타고 있죠. 예. 그러면 사실상 그 유세하거나 이런 걸 제외하면 모든 거의 시간을 대부분, 차량에서 보내시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사실상 잠도 자고. 집무 시간이 늦어서 너무 피곤하시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유세를 몇 군데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의외로 에너지 소진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취재 편의점 시청자분들까지 이렇게 만나. 안 한다 삐지신 것 같아요. 네, 그럴 뻔했습니다. 일단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연대 인사 우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명적으로 중요한 시기니까 많이 관심 가지고 뭐 당연히 하시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통째로 걸려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좀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매 순간 오늘도 막 여러 종류의 이제 뉴스가 터졌는데요. 하루하루 막 그 속보가 쏟아지는 것들을 보니까 다 업데이트를 쭉 하시더라고요. 다음 유세 현장에서 보면 늘 뉴스가 업데이트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그런 걸 다 이렇게 보고 다니십니까? 누가 적어주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일단 기자분들이 미리 물어보기 위해서 알려주고요. 그래요? 제가 이런 경우도 많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 이 SNS를 보고 또 보고도 받고 지금 앉아서 차에 있으면서 계속 거의 쉴 틈 없이 뉴스 추적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는 제가 유세를 다니긴 하지만 또 캠프는 또 서울에 있고 그러긴 해도 실질적인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알게 되죠. 오늘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뜨거운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제일 뜨거운 게 뭐예요? 리박스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보다 더 뜨거운 뉴스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윤두 교수. 윤두 교수. 맞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오후에. 막판까지 이렇게 나서서 그거 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주장을 하는데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냉정하게 보면 객관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분은 그런 건 사실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 고맙기는 한데 왜 그럴까? 본인이 경제를 잘 아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수사해봐서 알아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던 일 있잖아요. 아마도 자신과 배우자 이 두 분이서
어쨌든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정치인들이 좀 우습게 보일 가능성이 많죠. 평생을 그런 걸 한단 말이지. 예. 우리는 뭐 가뿐하게 2년 만에, 1년 만에. 정치를 너무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일종의 자부심이 아주 강하시지 않나. 근데 저희로서야 뭐 고마운 일이죠. 다수 대중이 생각할 때는 이게 중도의 민심을 소구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장 국민의힘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일종의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뭐 이번 대선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네. 이 선거는 내란 때문에 생긴 선거고 내란을 극복하는 게 이 선거, 이 정치 과정의 목표죠.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과연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후보인가? 내란 상태 이전으로 돌리고자 하는 후보 아닌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란을 극복하는 또 새로운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을 회복하는 선거라고 본다면 네. 그런 후보라면 당연히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단절해야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질적인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극우. 네.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단절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답을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또 그들의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광훈. 여기 지원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극복해야 될 대상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예. 글쎄 뭐라고 할까, 이게. 정체성 논란이죠. 우리로서는 좀, 뭐 잘됐다 싶긴 하지만, 국민들에게 나는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후보다, 아니면 나는 내란 세력의 복귀를 위한 후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가당착이죠. 그렇습니다. 모순이죠. 어쨌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아마 국민들께서도 뭐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후보님 동선 따라서 제 전국을 다니면서 그러시죠. 저도 이제 유권자들 민심 투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어제 그제는 이제 양일간 사전투표소 현장 스케치를 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번 선거의 본질은 내란을 극복하는 선거다. 그렇죠. 그게 맞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서 첫째도 둘째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란 극복이다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은 그걸 부정하죠. 또 부정 안 한다면서 부정을 해요. 맞아요. 그럼 자기한테 모순이 X인데 O예요. O형 X? 아이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거예요. 그런 느낌이다. 실제로 그렇죠. 이거 매우 혼란스럽죠. 그렇습니다. 평일임에도, 사전투표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역대 이제 두 번째로 굉장히 높았고요. 전체 1,542만 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1,000만이 아니고 1,500만? 1,542만 명이고 34.74%를 기록을. 계산을 했더니 좀 비율하고 숫자가 안 맞는데 그랬더니 1,500만이. 제가 투표장에서 만난 어떤 이제 기장님께서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응징! 이러면서 이제 투표장으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후보님께서는 투표하실 때 좀 어떤 마음이셨어요? 제가 평생 투표하면서 이거 혹시 칸 벗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손이 떨렸던 첫 투표였어요. 진짜요? 네. 정말 그게 간절 투표하는 순간에 이 투표가 가지는 의미, 엄중함. 이 한 표라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순간적으로 딱 찍지 못했어요. 정말요? 기체해가지고 내가 이런 소심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진짜요? 국민들 대부분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슷한 말씀을 제가 시민들께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렇게. 그리고 또 오늘만을 기다렸다. 정말 너무 투표가 하고 싶었다. 그래서 빨리 뛰쳐나왔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경북, 우리가 지금 안동으로 가고 있는데,
안동도 35.18% 투표를 했는데요. 많이 했네요. 대구는 전국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25.63%인데요. 그 대구 경북 지역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대구가 섬이 되면 안 된다. 네. 대구에서 만난 유권자들도 마지막까지 대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또 후보께서 그 TK 지역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매우 좀 심사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재명이가 나비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랬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지역주의에 많이 좀 휘둘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맹목적으로 지지해가지고 과연 대구 경제, 경북 지역 발전은 과연 어떠한가. 네. 과거에는 혜택이 많았어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는 어쨌든 이걸 분할 지배했잖아요. 예. 대구, 경북, 영남을 가르고 호남을 예. 가르고 그래서 호남은 일부러 좀 배제하고 네, 맞아요. 대구, 경북에 좀 예. 집중 지원하면서 편싸움을 시켜가지고 대구, 경북 인구가 많으니까 예. 그걸 이제 권력의 기반으로 삼았는데 그때 이제 지역 감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전라도당이라고 옛날에 폄하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물론 그게 기반이 되긴 하는데 네. 전국 정당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호남 우리 시민들에게 죄송할 때가 많은데 민주당의 주요 정치인들을 보면 네. 호남 출신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런가요? 오히려 영남 쪽이 더 많습니다. 그 진짜 생각해보면 대통령 후보도 좀 지금 예. 실제로 그래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그런 상황에 전국 정당이 됐는데도 그 지역주의, 우리 지역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대구, 경북 우리 국민들께 개별적으로 무슨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배제될 그런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거기에 태를 묻고 네. 거기 정말 물과 풀로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전에 참 놀란 거는 20몇 % 네. 득표를 했다고요, 저번 대선 때. 네. 대구는 21%가 네, 뭐 맞아요. 그랬어요. 예. 예. 경북은 한 24, 5 정도였다가 네. 근데 안동이 한 28, 9 정도였던 네. 것 같아요. 예. 안동도 제 고향인데 다른 고향이라고 그렇게 막 고향당이라고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예. 고향 출신은 그렇게 또 그래서 좀 이게 한계가 저의 부족함 때문이겠죠. 그러긴 하겠지만 지금도 좀 개선되는 것 같더니 다시 또 그 현상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이 낮고 높은 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게 최종 투표율과는 관계가 없는 없죠. 거거든요. 예. 나중에 또 본투표 많이 하고.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본투표 많이 맞습니다. 하고. 예. 또 대구 경북 지역은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또 김문수 후보는 또 사전투표했어요. 예. 부정투표 얘기하면서 예. 좀 특이하긴 한데 여하튼 그런 평소의 주장 때문에 아마 사전투표를 좀 망설였을 수도 있고 네. 가능성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좀 민주당 비토 이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네. 잘하면 지지하고 못하면 좀 배제한다 또는 선호하지 않는다, 네. 비토한다라고 해야 정치인이나 정치 집단이 열심히 해요. 호남은 정말로 공천 잘못하면 네.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는 그 담양에서 보궐선거, 예. 보궐수 보궐선거에 졌잖아요. 진짜 제가 그러네. 가서 막 했는데도 맞아. 그래서 정교재 우리 네. 한경 주필께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호남은 당이 국민의 눈치를 보고 영남은 반대 같다. 그러니까 영남은 공천하면 다 찍더라. 맞아요. 근데 호남은
공천에도 딴 데 찍더라. 예. 그러니까 당이 딴 데 찍으면 어떡하지? 그 실제로 고민해요. 공천 정당 큰일 나니까. 큰일 난다. 근데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 네. 이게 정치가 정상적으로 발전해야 지역도 발전하고 나라도 네. 발전하는 거지. 뭐 맹목적으로 혹시라도 네. 난 색깔 뭐 지역 이런 걸로 결정해버리면 정치인들이 열심히 할 유인이 없잖아요. 네. 경쟁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번에도 좀 경쟁을 좀 하게, 네. 좀 정치인들한테 채찍질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그런 부탁 한번 드려보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남 지역 특히 이제 대구 시민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새로운 사람 좀 뽑아보자. 네. 예. 그래서 우리도 좀 바뀐 정치를 좀 경험해보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8년 만에 대구 서문시장에 나타났어요. 뭐 장보러 가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장보러 갔다기보다는 이제 선거 캠페인 김문수 후보 선거운동 차원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진짜요? 예. 거기를 왜? 대구 서문시장에 오랜만에 왔더니 진짜 이분들이 뭐 나를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어요? 뭐 사실상 그런 뭐 얘기를 해석 한 거. 아닌가요? 해석이라기보다는 뭐 김문수 후보 지원 차원에서 선거 캠페인을 한 걸로 예. 글쎄 뭐 어쨌든 제가 직접 안 본 거라서 잘 안 믿어지네. 예, 다녀오시긴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여전히 그 방탄조끼 입고 지금 차에는 좀 벗어났어요. 굉장히 무겁지 않으십니까? 초기에 제가 착용하고 다니는 검은색 예. 그 방탄조끼는 정말 무거웠어요. 그거는 3, 4kg 뭐 이렇게 네. 나갔는데 지금 그 후에 예. 이 하얀색은 예. 좀 비싼데 좀 가볍습니다. 네. 절반 정도 무게. 예. 그거 입으실 때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흡사 해방 정국의 무슨 선거처럼 특히 이제 작년에 그런 일도 겪으셨고요. 그렇죠. 이 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안전하기로 유명한 나라였고 네. 또 해방 직후에 물론 뭐 김구 선생 피살이라든지 뭐 딱벌떼니 뭐 네. 서북 청년단 맞습니다. 이런 폭력 사건 또 정치 폭력도 많았고 한때 뭐 저런 것도 있었죠. 용팔이 네, 그렇죠. 예, 정치 깡패. 예.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다. 네. 좀 모범적인 민주국가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몇 년 사이에 극단적으로 정치가 대결적이고 증오, 혐오가 맞습니다. 유행하게 됐어요. 예. 저는 작년에 그 피습당했을 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뭐 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1년 넘도록 연습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찔렸잖아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요새도 이렇게 좀 세수하다 이렇게 만나면 이제 흉터가 느껴지는데 예. 정말로 정확하게 와. 뭘 그렇게 열심히 특수부대 훈련하듯이 연습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예. 결국은 정치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를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무슨 악마, 네. 제거해야 될 절대악 예. 뭐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이렇게 대치하는 걸 보면 예. 그건 무슨 원수들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의도 정치인들을 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낮에는 싸우더라도 밤에는 또 만나고. 그러니까요. 뭐 다 대학 동문이고 고향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다 뭐 그런 예, 사이잖아요. 뭐 낮에 네. 싸운다고 하는 게 다 국가의 일, 공공의 일 때문에 싸우는 거지 뭐. 너 돈 빌려간 거 내놔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아니면 뭐 내 땅 니 싸게 뺏어갔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또 털고 또 대화하고 예. 다음 날에는 필요하면 또 뭐 대립하는 모양새도 필요하니까 예. 지금은 진짜로 미워해 보니까요. 밥도 같이 안 먹는다고 그러죠. 밥도 안 먹고요. 예. 뭐 억지로 술자리를 만들어도 안 해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해도 지금도 전화 안 받는다니까요. 진짜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전화 안 받아요. 근데 엄청 제가 친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해봤어요. 또 해봤어요. 또 해봤어요? 안 받아요. 예. 문자 좀 보내요. 문자는 그전에 한번 보내봤는데 예. 뭐 알고 안 받는 건데 뭐 예. 너무 구차해서 예. 장난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안 했는데 예.
이렇게 하면 이건 정치가 아니고 전쟁이죠. 그렇습니다. 전쟁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사람들의 정치 행태가 국민 전체를 상대로 설득하고 국민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네. 또 어떤 성과를 냈다고 설명하고 그러니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런 정치를 하지 않아요. 네. 잘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상식 밖의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상법 개정 자기들이 하자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하니까 반대하고 네. 그것도 대놓고 전에 했던 건 뭐예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볼 때 황당무계하죠. 네. 저는 연금개혁이 진짜 황당했습니다. 연금개혁도 하자고 그랬어요. 다 따라가. 따라갔어요. 하자 그러면 또 후퇴하고. 또 좋아. 하자 네. 그러면 또 후퇴하고. 안 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말은 하고 예. 실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의 정치를 하니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선택한 마지막 수단이 뭐냐면 편가르기예요. 편가르기. 그냥 지역 갈라서 한때 성공했잖아요. 네. 경상도, 전라도 갈라서 경상도 잡으면 네. 전라도는 버리고 일부러 전라도 예. 해코지하고 예. 그런 것처럼 남녀 가르고 세대 가르고 노동자도 뭐 정규직 비정규직 네. 가르고 다 갈라치기 해가지고 한쪽 편을 확실히 먹은 다음에 네. 상대를 적대화해요. 그래야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예. 적대화하면 나머지 진영은 잘못해도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극화돼가지고 네. 모든 일에 증오를 심어요. 모든 영역에서 선을 네. 그어요. 예. 그리고 저쪽을 증오해요. 이쪽을 편들어요. 네. 이 둘을 싸움을 시켜요. 그리고 그걸 자꾸 조장을 예. 심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 편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예. 파란색, 빨간. 국민들 속에 파란색, 빨간색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잘하면 내 편이죠. 예. 유능하고 충직하면 국민 편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원래 그래야 되는데 이거를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싸움을 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예. 그래서 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찢어지고 예. 그중에 극단적인 사람이 이재명 죽여야지. 아휴. 그러니까 뭐 살돼지라고 욕하고 뭐 혐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이제 흉기 사용하고 예. 지금은 저는 죽는 건 두렵지 않아요. 이거 뭐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예. 차라리 그게 편하다. 그게 깔끔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었으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이런 삶 자체가 예. 훨씬 더 힘들 때가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건 괜찮은데 주변에서 자꾸 제보가 들어오고 네. 이번엔 총리다. 칼, 법, 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죠. 예.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국민들께서 예. 정말 지켜주셔서 예. 살아남았는데 지금은 방법은 마지막 남은 게 저격이다.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저야 뭐 죽음이나 삶이나 별로 상관이 없지만 참모들이나 국민들이나 당원 지지자들이 볼 때는 저걸 이러면 다 잃는 건데 그렇죠.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난리예요. 제가 한번 나가서 연설하다 엄청 혼났어요.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예. 그 수천 명이 그렇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예. 빨리 들어가라고. 빨리 들어가라고. 처음에 예. 들어가 그러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 빨리 그 반칸막기로 예. 들어가라고. 근데 그거 절박한 거예요. 좀 이런 걸 좀 이겨내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말 대단한 공동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맞아요. 예. 이런 위대한 국가,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갈갈이 찢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 부족할 판에 네. 이렇게 갈갈이 찢어지니까 다른 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고 네. 외국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야 저게 금모기하고 네. 촛불을 들어서 정말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도 아니지 이거 예. 끌어내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위대한 혁명을 나라인데 한 나라죠. 예. 그건 갑자기 계엄에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물론 다행히 이겨나가고 예. 있지만 어쨌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자신감도 되찾으시고 네. 정치도 좀 통합적으로 하고 그 차이 얼마 안 나거든요. 예. 기본적인 정치의 자세, 국민을 통합하고 잘하기 경쟁을 한다. 네. 저는 정말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예. 못하면 그에 대해 책임질 묻고 네. 잘하면 다시 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적이니까 넌 절대로 안 돼. 죽어. 지금 그러고 있잖아. 이재명은 절대 안 돼. 왜요?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 맞아요. 예.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참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시민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일단 그 후원금이 네. 80%가 소액 다수. 아예 99%. 99%? 네. 와. 그리고 10만 원 이상 10만 원. 제가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만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건 이번에는 29억인가 8억인가를 예. 12시간도 안 돼서 그러니까. 다 넘겨버렸을 거예요. 예. 이 시민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 그 얘기를 하세요.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나도 이재명처럼 할 걸. 우리도 이재명처럼 해볼 걸. 정치는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깨닫게 정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죠. 그럴 마음의 자세, 그다음에 준비 이런 거 네. 다 돼 있죠. 근데 이제 실력이 거기에 미칠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또 배워야 되고 얘기 들어야 되고 좋은 정책 있으면 써야 되는 거니까 거긴 최선은 예.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최종의 결과는 지금보다는 낫겠죠. 예. 신경을 쓰면 좋아져요. 그렇다면 극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기회가 정말로 주어지면 하고 싶은 게 정말로 예. 많지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엄청난 걸 바래가지고 나 지금 재산이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만들어줘. 예. 못하면 나쁜 놈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어떤 정책의 수혜를 받을 때 막 살림이 필 정도로 엄청난 걸 수혜를 받아가지고 이재명 지지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제가 성남시의 시 예산이 약 2조 5천억, 그러니까 1인당 한 200, 한 몇십만 원 정도 돼요. 예. 근데 그거를 그전에는 그냥 다 썼잖아요. 그거 맨날 빚지고. 네. 제가 그걸 착하게 아껴가지고. 네. 빚 다 갚으시고. 네, 빚도 갚지만 그중에 만큼 조금 떼가지고. 네. 가로등 예산 이런 거 아껴가지고. 맞아요. 고장 안 나는. 네. 나 때문에 무서워서 고장 못 나는 그런 가로등 예산들 네. 이런 거 해가지고. 교보. 또 예를 들면 그렇죠. 화용품이나 예, 학교 지원. 그렇죠. 과일. 과일 이런 건 지원을 해주면 예. 그 사실은 황금밖에 안 되거든요. 아주 적지만 국민 시민들이 느끼시는 게 야 우리를 배려해 주는구나. 그렇죠. 노력하는구나. 네. 그게 원래 진짜 고마운 겁니다. 가족이나 부부 네. 친구 사이에도 네. 뭘 엄청나게 많이 줘서 좋은 게 아니고 그렇죠. 마음, 그렇습니다. 사소한 사소한 예, 마음, 배려. 예, 배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잘해야죠. 제가 어제 인천공항에서 신혼부부를 만났어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스페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환율이 계속 치솟다가 지금 좀 계속 밑으로 떨어졌대요. 그래서 네. 들어오는 날 기분 좋게 사전투표 했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마중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노벨평화상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이게 그 비꼬기도 하던데 전 세계의 문제가 그 집중이에요. 근데 집중은 효율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네. 집중에 따른 효율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외라는 문제가 생겨요. 소외. 집중과 소외는 양면이거든요. 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도 원래는 지방 소도시에서 지방 대도시로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네네. 요즘도 보면 면 단위에서 읍 단위로 다 보여요. 예. 시골에 가면 맞아요. 좀 다 보였고 차를 타고 30분 맞아요. 가서 농사를 지어요. 예. 그러면 30분이면 옛날로 치면 30km 거리 아닙니까? 어휴, 70리. 70리를 걸어. 옛날에는 못 가는 거리예요. 농사 못죠? 어디 가요? 예. 한번 장 보러 가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거리죠. 예. 버스를 몇 시간 가야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지방 소도시로 모이고 지방 소도시가 지방 대도시로 모이고 지방 대도시가 수도권으로 모이고 서울로 네. 모이고 그럼 여기서 끝이냐? 서울은 뉴욕으로 모입니다. 뉴욕으로요? 뉴욕으로. 세계화에 따라서 예. 전 세계 주요 도시로 집중되죠. 부가? 부도, 사람도, 정보도. 모든 것이. 예. 그러니까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전 세계적인 효율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국가 단위의 효율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예. 넘어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경계가 없으면 모든 것이 쓸려가요. 네. 그러면 소외된 지역 어떡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도시 저기 전남, 뭐 경북, 경남, 산골 네. 사람이 없어요. 그 말라간다고. 맞아요. 서울은 미어 터지고 있어요. 터지죠. 예. 비효율이 막 발생하잖아요. 이건 세계적 현상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칸은 쳐줄 수 있죠. 네. 예를 들면 제가 그런 예도 들었는데 이렇게 물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싹 다 쏠려나가고 그렇죠. 이게 말라버려요. 근데 만약에 칸이 있다면 낮은 칸을 잔잔히 잔잔하게 흐르게. 이렇게 하면 예. 조금은 남죠. 네. 그 자체 흐름이 조금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 첫째가 지역 화폐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자체 순환을 일부 보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한번 돌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길게 보면 이 생산성 발전하고 관련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가의 부는 절대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네. 인류 모두의 부, 이제 인류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인류 기준으로. 인류의 총 부의 총량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텐데 이걸 누가 차지할까? 예. 그걸 차지하는 나누는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겠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의 집중이. 한계 생산비라고 하는 거 있죠. 예. 뭔가 이렇게 신발 하나 만들면 점점점 비용이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비가 다시 늘어나죠. 예. 여기까지만 생산이 되는 건데 지금은 생산비가요. 한계 생산비가 제로에 수렴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 예를 들어 보세요. 게임 업체. 네. 게임 업체의 수요자가 늘어나면 매출이 늘죠. 네. 그런데 거기는 서버만 늘어나면 돼요. 그러네. 예. 비용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매출은 폭증을 해요. 무한대입니다. 그러네요. 야, 매출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고 예. 비용은 0을 향해서 수렴하죠. 그러네요. 예. 노동자가 많이 필요 없고. 예. 이걸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너무 극단적으로 또 뭐라 야 어떻게 비용이 안 들 수 있냐 이런 무식한 소리 항상 있을 수 있는데 예. 비유를 하자면 네. 이제 추가의 생산을 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상품이 많아집니다. 앞으로. 지금도 이미 생기고 있죠. 그쵸. 예를 들면 디지털 분야의 거래는 대부분 그러죠. 근데 물질적 생산도 이제는 예를 들어 노동력 네네네. 이게 많이 들지만 이제는 거의 인공지능화 되면 네. 숙련 노동도 전부 그렇죠. 예. 인공지능이 대체한단 말이에요. 대체한다. 인공지능의 특성이 숙련이에요. 그렇죠. 패턴을 발견해내요. 이때는 고기를 흔드는구나, 끄덕이시는구나, 이런 걸 네. 이제 알게 되면 네.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에 의한 생산성이 극단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이 생산에 따른 부는 그 기술, 그 자본을 가지고 있는 데만 독점을 하게 돼요. 나머지는 일자리도 없고 사회 전체를 보면 부가 늘어나는데 네. 이거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노래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 있는데, 자고. 근데 그거는 일할 곳이 있다. 예. 예를 들면 생산성이 떨어질지라도 일을 하면 뭔가 생겨난다. 네. 모두가 고용될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은 그것조차도 할 게 없는 세상이 옵니다. 진짜 그때 어떻게 노동의 종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결국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스템을 짜고 새 판을 짜는데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네. 지역화폐 같은 지역 거죠. 화폐가 그리고 제가 성남에서 해본 것처럼 예.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로 해주는 거예요. 예. 뭐 누구 아무도 손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수혜자가 시민들. 잠깐의 불편을 감수하는 거죠. 그럼 그 동네에 한 번쯤은 돌고 가는 네. 거예요. 순환을 보장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 대선 토론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말도 안 되는 호텔 경제 옳고 그러니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참 유치한 게 돼버렸습니다. 저도 어제 뺏겨서 한 얘기인데 그걸. 노벨 평화상 또 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네. 뭐 그건 모르죠. 네. 예. 그 짐 트럼프 로저스 대통령이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고 네.
평화상 받으면 좋죠, 뭐. 그 이제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이 돼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큰 기대를 걸었는데 하노이 노딜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짐 로저스가 그 네. 지지선언도 미국 네. 사람이 그러게요. 미국 사람이 한국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도 하고 특이하죠. 특이한 일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건데요. 네. 지금 북한에서는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하고 그렇죠. 그동안에는 뭐 남조선, 남한 이렇게 부르다가 대한민국 이렇게 화난 거예요. 꿀다구가 났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 제일 큰 이유는 사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네. 이미 우리는 헌법의 통일을 지향한다,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해놨고 네. 평화적 통일을 하려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음. 속으로는 어떻게 했을지언정 겉으로는 우리 평화롭게 예. 공존합시다. 네. 그다음에 서로 협력합시다. 상부상조합시다. 이러고 예. 왔어요. 예. 남북 공동성명도 됐습니다. 그때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7.4 되잖아요. 남북공동. 예. 근데 이 정권 들어와서 예. 역시 또 완전히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 북침하겠다는 비슷한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예. 강대강 대치를 했죠. 맞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엄 명분을 만들려고 했구나라는 거 저는 알게 됐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도 봤지만 예. 하여튼 남북 관계를 하나의 민족 헌법에 따라서 통일을 지향해야 될 상대, 네.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될 상대 예. 이렇게 생각 안 예. 하고 무력으로 제거해야 될 상대 이런 생각을 예. 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통일부 장관하고 뭐 이런. 네. 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저쪽은 기분 좋겠어요. 기분 나쁠 것 내가 같아요. 이러면 또 북한 편 든다고 그럴까봐 너무 유치해서 진짜 예. 말을 하기 어려운데 예. 안보가 국가의 제일 큰 과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죠. 예. 전쟁 나거나 대형 재난이 나오거나 아다못해 우주인이 예. 쳐들어오거나 예. 뭐 아니면 엄청난 질병 예.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방해야 되는데 예. 이 안보 중에 물리적 충돌, 전쟁. 네. 이 전쟁은 이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이 적대적 상황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평화. 평화 공존. 예.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예요. 네. 그런데 이 평화를 해쳤잖아요. 부딪히고 무력 시위하고 예. 존재를 무시하고 계속 시비를 걸었단 말이에요. 예. 이거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해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반도가 이게 전쟁 위협을 예. 걱정하게 되면서 미국이 전쟁 위협을 걱정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외국인 투자자 빠져나가고 맞아요. 경제 나빠지고. 그래 북한은 이제 이 국가 네. 우리 영원히 우리 네. 민족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철천지 원수야. 그러니까요. 예. 전에는 말로는 통일의 대상이고 예, 예. 대화의 그렇습니다. 대상이라고 했는데 예. 이제는 완전히 반대로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 유익하지 않다. 예. 3년은 참 짧은 시간이었긴 한데 네.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만들어왔던 그런 신뢰, 네. 평화 체제 이걸 다 깡그리 망가져 버렸고 망가뜨려 버렸고 경제도 민생도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품격도 예. 국격도 심지어 국가 존속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 예. 체제, 헌정 질서도 다 파괴해버렸어요. 이게 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개인 도구로 삼으려고 예. 결국 계엄했잖아요. 야당 다 없애버리고 누구 죽이고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영구화하려고 했잖아요. 네. 난 이해가 안 돼. 그게 가능할 거라고 믿었다는 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지금 예. 치렀습니까? 네. 그래도 대규모 살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건 정말 천운이죠. 예. 반도 못 여쭤봤는데 뭐 저희가 경찰서 뭐 조사하는 것도 아닌데요. 아니 그건 아닌데 저희 그래도 한 몇 번만 좀 더 예. 어쨌든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는 내란 복판에 이제 치러지는 그렇죠. 선거이기 네. 때문에, 이 내란 특검 같은 거 언제 빨리 되는 것이냐. 그런데 저는요, 예. 난 그분들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검은 그들이 하자고 해야 돼요. 그쵸.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예. 검찰 인사를 우리가 하게 되고 예. 검찰은 우리 쪽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우리 편 그 사람들이 독립해가지고 우리 편 안 들까봐 무서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인사권자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서로 다 정리하면 되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들처럼 마음 먹으면 더 가혹하게 네. 조작 왜곡하고 우리한테 불리한 거 싹 빼가면서 장난칠 수 있죠. 자기들은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들의 시각에 의하면.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러면 특검하자고 그래야지. 예. 근데 특검할까봐 난리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면 무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 너무 착하다고 보는 거예요? 글쎄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정치적 공방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압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벌써 그 징조가 보이죠. 죄를 지어도 처벌하면 그게 정치보복이다. 이 말이 돼요? 그러니까요. 내란 사범의 진상을 규명해서 주요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벌을 줘야 네. 다시는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국민들께서 이게 법치주의 국가인데 평등한 나라인데 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이유로 나라를 들어먹으려고 한 예.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이 최악의 중대 범죄자를 조사도 하지 말고 처벌 가지 말라고요? 지금 그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게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예. 조사와 처벌을 아예 통째로 면해보려는 예. 그런 잔꾀를 쓰는 것입니다. 예. 맞잖아요. 아니 우리가 네. 자기들이 지고 우리가 이기면 검찰을 우리가 장악하게 그렇죠. 되는데 장악이 아니지 예. 지휘하게 되는데 예. 지휘하게 예. 되는데 그러면 수사- 특검을 하자 중립적인 특검을 하자 이렇게 말이 되는데 자기들이 중립적인 특검을 하는 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정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해야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만약에 이긴다면 네. 저도 고민이 많죠. 그냥 사실은 중립적으로 세게 빨리 해라라고 네. 대규모 팀 구성해서 수사 지휘하면 되거든요. 예. 쉽죠. 시간도 안 걸리고. 근데 특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왜냐? 예. 의심할 테니까. 의심할 테니까. 예. 막 공격하고 의심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겠죠. 그 사람들이 특기거든요. 주특기. 예. 자기들이 할 때는 진실이고 네. 우리가 하는 건 무조건 의심을 하니까. 의심을 하고. 예. 그래서 아마도 주요 특검 사안들은 그냥 특검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일종의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온 국민이 바라는 바인 것 같습니다. 이 아니요, 내란. 저는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러면 또 예. 뭐 적폐청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그거 그건 말고 아니고, 예. 그냥 콩 심은 데 콩 난다. 음.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예. 내란 극복이 이 시대 최대 과제다. 국민에게 총을 겨눈 총구를 겨눈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전두환 노태우를 중간에 방면하는 건 불가피했다고 저는 보는데 네. 그 때문에 윤석열은 용기를 냈을 거예요. 뭐 사면 받으면 되지 뭐. 예. 지금도 그 생각 있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저렇게 사면이 안 된다는 돌아다니고. 걸 생각하면 성공해도 언젠가는 그렇습니다. 단죄된다. 예. 단죄가 되면 다시는 못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이번에는 최소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예. 온 국민이 비슷한 집단지성이 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불안하세요? 뭐 선거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집단지성을 믿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선거의 구체적 결과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세표 부족하다. 네. 제가 진짜 그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 잘 되겠지 뭐.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네. 주변도 설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네. 만약에 가능성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다. 예. 나라고 인생이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후진국 군사 쿠데타가 빈발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윤석열이 군사 쿠데타에 성공을 한다고 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군인은 바보예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군인은? 예.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본성이 그래요. 예. 총은 무서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총구는, 밤중에 겁나는데.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 예. 총 많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좀 운명의 대회전이다. 네. 이만큼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요만큼의 가능성도 공세해야 됩니다. 네. 모두 우리 국민들의 손에 달린 거죠. 예. 자, 이제 내려야 돼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끝으로, 네.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이틀 남았죠. 20일. 예. 20일. 저거 3자 붙여놨는데. 예. 그러네요. 이제 3자. 이자로 좀 이자로 이따 바꿔야 되겠네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이자로 바꿔야 될 텐데, 그 이틀 남은 기간 좀 어떤 마음으로. 뭐, 똑같죠.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뭐 어쨌든 이 나라 운명이 달린 결정적 순간이니까. 네. 제가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역사라고 하는 이 네. 칼날 위에 서서 굴러 떨어질지, 앞으로 나갈지. 많은 시민들께서는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야지. 예, 예. 그리고, 시장이, 예,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죠. 그거 확실한 거예요. 주가가 오르더라. 돈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 환율이 떨어지더라. 예, 환율이 떨어지더라. 예, 그 얘기를. 그리고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오르더라. 5,000포인트 말씀하셔가지고, 네. 주변에 진짜 그렇게 될 것 희망을 같다. 가져봐야지. 예,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죠. 예, 예.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